새벽 3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동하여 이란을 공습하였다. 몇 시간 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가 동시에 공격받는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서 이란을 정밀 유도탄으로 공습하여 이란의 최고 지도자 헤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중동 지역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거 진출한 지 48시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세 나라의 충돌은 곧 세계 경제를 뒤흔듭니다. 유가, 환율,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과거 미국 대통령과 달리 이란에 공격적인가요? 핵시설을 3개월 전 폭격하여 파괴했고 또 이번에는 이란의 핵심 권력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할까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1953년 이란의 총리 모사데그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서방, 미국과 영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란이 석유 산업을 국유함으로써 석유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세계 석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석유 가격도 타격을 받게 되어 석유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CIA는 쿠데타를 지원하고 모사데그의 민주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우호적인 이슬람 계열의 친미 왕정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석유의 유통이 미국과 영국의 영향 아래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주정부의 자부심이 있던 페르시아인으로서의 이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사실 이란 사람은 페르시아인이고 기타의 중동 국가는 아랍인입니다. 페르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친미적인 왕은 쫓겨나고 반미 정권이 탄생합니다. 이란은 미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합니다. 혁명 직후 이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고 미국 외교관들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미국에게는 국가적 모욕이었고 이란에게는 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끊고 이때부터 두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종교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지원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이들은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는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진 이란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를 제거하는 작전을 시도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였으나 미진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여 주요 기능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이란을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순간 미국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동맹도 동맹이지만 트럼프의 사업 기반에도 영향은 있습니다. 트럼프 사업은 대부분 부동산 사업입니다. 부동산 사업은 금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면 사업이 치명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계에는 유대인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인이지만 이스라엘을 건립한 필수 세력입니다. 이들과 트럼프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이 현재 재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중동의 영향력입니다. 중동은 여전히 세계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에너지가 여기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기에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셰일오일을 통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지만 유가는 여전히 중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유가는 상승하고 미국 에너지 기업은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세계 석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국지적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성향입니다. 트럼프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는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게 하죠. 그런데 이란의 공습은 특히 최첨단 정밀성과 압도적인 위력으로 핵시설을 파괴하고 권력부를 공격하는 것이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 불안한 중동 정세는 미국의 석유 산업에 이익이 되고 자신의 부동산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계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한 최근에 미네소타에서 이민국 직원이 미 시민권을 연달아 총으로 사망하게 이르러 악화된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좋은 소재라던 데 있습니다. 또한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여론을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여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제거하려 하는 국면 전환용이죠. 높은 관세에 대해서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패소하였기 때문에 관세는 조만간 과거로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미국 내에서도 물가 인상을 야기한 정책의 실패죠.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한 돌파구가 트럼프에게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장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해협을 막는다면 세계 에너지 공급은 즉시 충격을 받습니다. 유가는 폭등하고 각국은 에너지 확보 경쟁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목줄입니다. 이 경우 미국의 석유 산업은 큰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도록 적절히 유지하다가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게 하여 정권 수립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봉쇄는 풀리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어서 석유, 가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한국으로 중동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이란에서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는 급등하고 환율은 상승합니다. 기름값,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기업은 더 비싼 비용으로 생산해야 하고 수출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결국 경제는 침체로 향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세계 경제는 둔화됩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투자는 줄어듭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충격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전쟁은 멀리서 일어나지만 그 영향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경제, 안보,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과 연결된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가 전쟁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요?